2025년 12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보이스피싱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속도가 무서울 정도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최신 사기 유형은 뭔지, 또 사기범들이 우리 마음속 어떤 허점을 파고드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실질적인 방법,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자료들이 금융당국 경고부터 실제 피해 사례, 전문가 인터뷰까지 아주 탄탄하게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요즘 제일 문제라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미끼로 쓰는 신종사기입니다. 최근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크게 있었잖아요. 아, 네. 아마 관련 문자 다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받았거든요. 사기범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렇죠.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 거죠. 자료에 실제 사기 통화 내용이 있는데 시작이 정말 그럴듯해요. 공정거래수사팀 이진호 사무관입니다. 최근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는 문자 받으셨죠? 딱 이렇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첫 번째 덫입니다. 사기범들은 이미 유출된 내 이름, 주소,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접근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순간 내 정보를 어떻게 알지? 이건 진짜 기관인가 보다 하고 심리적인 무장해제를 하게 되는 거죠. 경계심을 허무는 아주 효과적인 첫수네요. 네. 그렇게 일단 믿게 만든 다음에는 뭘 하나요? 결국 돈을 요구하려는 걸 텐데요. 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교묘해진 점이에요. 그럼요? 1단계는 오히려 돈을 주겠다고 접근합니다.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드린다,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요. 와, 달콤한 제안이네요. 네, 불안한 상황에서 갑자기 구원자가 나타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아, 불안감을 조성한 뒤에 스스로 해결사를 자처하는 거군요. 전형적인 심리 조종 시법 같은데요. 맞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 프레임을 교묘하게 쓰는 거예요.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틈을 안 주고 자기들이 제시하는 가짜 해결책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책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앱 설치입니다. 보상금 신청을 위해 저희가 보내드리는 공식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앱이 바로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악성 앱이겠군요. 네. 일단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내 정보를 훔쳐보는 수준인가요? 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일단 설치되는 순간 내 스마트폰은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네. 말 그대로 좀비폰이 되는 거죠. 제가 은행 앱을 켜서 비밀번호를 누르면 그 화면이 실시간으로 사기범한테 중계가 되고요. 세상에. 누구랑 통화하는지, 어떤 문자를 주고받는지 전부 다 감시당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너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112에 전화를 걸면요. 네. 그 전화가 경찰이 아니라 사기 조직한테 연결되도록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전화마저 가로챈다고요? 이건 완벽한 디지털 감옥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나오네요. 네. 금융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동시에 강조하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어떤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도 절대 전화나 문자로 특정 링크를 보내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이런 유형의 사기는 99% 막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나 환불은 절대 그들이 보내준 링크를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앞서 다룬 수법이 보상이라는 미끼를 던졌다면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공포를 이용하는 더 악랄하게 진한 고전 수법, 바로 기관 사칭형 사기입니다. 네, 이게 사실 피해액이 가장 큰 유형이죠. 보내주신 경찰청 금감원 자료를 보니까 숫자들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작년보다 17%나 늘었는데 이걸 하루 단위로 쪼개보면요. 매일 194명이 하루에 26억 원씩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간 6,720억 원이죠. 근데 그건 신고된 건수 기준이니까 실제 피해액은 조 단위를 훌쩍 넘을 거라는 게 정설입니다. 와, 더 놀라운 건 건당 평균 피해액이 5,300만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피해 규모 자체가 너무 커졌어요. 네. 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속수무책으로 보내게 되는 걸까요? 예전처럼 어설픈 연변 사투리를 쓰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전혀 아닙니다. 요즘 사기범들은요, 아주 논리적이고 차분한 표준어를 구사하는 검사, 수사관을 연기합니다. 핵심 전략은 범죄 연루나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극도의 공포와 고립 상태로 몰아넣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돈 세탁 범죄에 사용됐다. 당신은 지금 피해자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네, 이성적인 판단 회로가 사실상 정지됩니다. 단순히 겁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탈출구가 사기들 뿐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무죄를 입증할 유일한 기회를 주겠다.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면서 구원자인 척 다가오죠. 그러면서 막 어려운 용어를 쓰고요. 그렇죠. 자산보호 조치, 금융계좌 동결 같은 전문 용어를 섞어 쓰면서 신뢰를 쌓고 결국 범죄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당신의 전 재산을 우리가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와, 그 시나리오가 정말. 보내주신 자료 중에 금감원 전문가가 직접 겪은 사례가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한 어르신이 30년간 모은 돈 9억 원에 대출 9억까지 총 18억 원을 사기당한 사건이었죠. 네, 그 사건의 가장 악랄한 지점은요.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면서 동시에 심리적으로 엄청난 명예와 사명감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사명감이요? 네, 어르신이 지금 하시는 일은 국가의 범죄 조직 소탕에 크게 기여하는 숭고한 임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세상에. 그런 이 피해자는 본인이 사기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오히려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전 재산을 넘긴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신념과 자부심까지 그냥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이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죠. 네, 취업을 준비하던 한 청년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된다는 협박에 무려 11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고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11시간이요? 네, 결국 400만 원을 사기범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가져다 둔 후에 통화가 끊기니까 내가 국가기관에 제대로 협조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구속될 거라는 공포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로요.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참담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 50대 이상이 왜 주된 타겟이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첫째는 검찰, 금감원 같은 국가기관의 권위에 대한 신뢰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높다는 점. 그렇죠. 둘째는 악성 앱 설치나 피싱 사이트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시다는 점이죠.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각본과 기술적 취약점 공략이 결합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사례는 공포라는 감정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신뢰와 욕망을 자극해서 더 큰 피해를 주는 수법이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돼지 도살, 사기. 이름부터가 정말 섬뜩해요. 네, 이름이 좀 끔찍하게 들리지만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돼지를 정성껏 살찌운 뒤에 도살하는 것처럼 사기범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뒤에 인생을 파탄낼 정도의 거액을 갈취하는 수법이거든요. 여기서 오랜 기간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네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투자 문자가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 사기를 방어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죠. 1단계는 관계 형성이에요.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아주 매력적인 프로필로 접근해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매일 안부를 묻고 고민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나 연인처럼요.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마음을 열었다고 판단되면 2단계 유혹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나만 아는 고급 투자 정보가 있는데 우리 같이 부자 되자 하면서 가짜 투자 플랫폼으로 유인하죠. 아, 그리고 3단계 덧놓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하고 조작된 가짜 수익 화면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수십 % 수익이 난 것처럼 믿게 만들어요. 가짜 화면인데도요? 네, 심지어 그 가짜 수익금 일부는 실제로 출금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와, 몇 번의 성공 경험을 통해 의심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군요. 내 돈이 정말 불어나고 그걸 내 손으로 인출까지 해봤으니 이건 뭐 안 믿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 완벽한 신뢰가 쌓이면 마지막 4단계 도살이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까지 끌어모아 목돈을 입금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출금이 안 되겠군요. 네,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이 필요하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결국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기가 AI 기술이랑 결합해서 더 무서워졌다는 건데요. 예전엔 그냥 사진 도용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 통화까지 조작한다면서요. 네. 그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와, 저도 부모님이랑 영상 통화 자주 하는데 이제 통화 시작할 때 우리만 아는 암호를 대야 하나 싶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게 과장이 아닙니다. 코리아 타임즈 보도에서도 딥페이크 영상통화 사기 사례가 언급됐고 해외 IT 매체인 와이어드에서도 실시간으로 얼굴을 바꾸는 AI 기술이 사기에 쓰이고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죠. 영상통화로 얼굴까지 확인했으니 당연히 믿었다는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위험 신호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수익 인증을 실제 은행의 화면이 아니라 웹사이트 스크린샷이나 이미지 파일로만 보여주는 투자 플랫폼 조작일 가능성이 높군요. 99%입니다. 그리고 둘째, 가장 결정적인 신호인데요. 출금을 요청했을 때 시스템 오류, 세금, 수수료 같은 핑계를 대면서 막고 오히려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순간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갈취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단 1원도 더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사기 수법과 그 심리적 배경을 깊이 있게 분석해 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혹은 이미 돈을 보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들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맞받아치거나 호기심에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끊는 게 최선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도 화가 나서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퀴즈에 출연했던 전문가도 경고했지만 사기범에게 욕을 하거나 장난을 치면 보복성으로 피해자 집 주소에 배달 음식을 수십만 원어치 시키거나 아, 진짜요? 네, 대출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와, 그냥 무시하고 끊는 게 상책이네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된다면 즉시 국번 없이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 이미 돈을 송금한 직후 그야말로 골든타임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사기범이 내 돈을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기 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거든요. 망설이거나 자책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들고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요? 즉시 112 경찰청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돈을 보낸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는 본인이 이용한 은행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패닉에 빠져서 발만 동동 구를 게 아니라 첫 번째 행동이 무조건 112나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를 묶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순간 사실상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망설이는 그 몇 분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들이 몇 가지 보이네요. 첫째, 전화나 문자로 오는 앱 설치 요구는 이유 불문 100% 사기다. 네, 둘째, 보상이나 환불 확인은 절대 남이 보내준 링크가 아닌 내가 직접 찾은 공식 채널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기관 사칭 전화에 대해서는 그들이 공포를 이용한 심리전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은 50대 이상 부모님께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꼭 공유해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의 투자는 가짜 수익 화면과 출금 차단이라는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 순간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도요. 결국 사기범들은 기술과 인간 심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문가들이니까 그들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애초에 그들이 짜놓은 판에 들어가지 않는 게 상책겠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게 말이 되나? 라는 건강한 의심과 공식 절차는 이렇지 않다는 지식입니다. 어떤 합법적인 기관도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급격한 방식으로 국민의 재산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기범들이 딥페이크 같은 AI 기술로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기술이 더 일상화될 미래에 우리는 신원 확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영상통화마저 완벽하게 조작될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새로운 진짜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다가올 더 교묘한 위협에 맞서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